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편인의 도식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편인이 식신을 탈식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도식이라고 해서 도식이라고. 그러면 이 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성이 왕하고 식신이 약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도식은 식신이 왕하고 인성이 약한 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왕하고 식신이 약하다는 뜻은 식신이 일간이나 비겁의 생조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을 식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식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편인이 이제 관살의 생조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과 인약을 이제 구분을 한다면은 식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나 비겁의 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식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의 생을 받지 못한 인성을 우리는 인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인왕한 식약이 인왕하고 식신이 약한 경우에 식신이 하는 일이 뭐냐를 이제 봐야 돼요. 식신이 하는 일은 첫 번째, 식신이 하는 일 첫 번째, 제살을 하겠죠. 제살. 식신이 살을 제해서 미리미리 위험에 대처하는 정신을 우리는 제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살을 하는 식신을 흔히 준비능력, 연구력,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식신이 살을 제살하는 식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대처한다는 것은 노부를 대비한다거나 풍수해를 대비한다거나 그리고 건강이나 흔히 국방,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우리 인간들의 행복권을 위협하는 것을 미리미리 연구해서 방어하고 막아내는 것이 식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제살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식신이 하는 일은 생제를 하죠. 생제. 재성을 생해서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성실근면하게 행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제라고 하죠. 세 번째는 이제 식정관 합이에요.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평화롭게 이루는 모습, 그리고 식신이라는 자식, 부인과 관이라고 하는 남편이 합을 해서 평화롭게 가정을 이루거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식정관 합이죠. 그리고 밖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외부인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 협력관계라고 하죠. 보조관계,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식정관 합이라고 해요. 이렇게 식신이 하는 일이 세 가지만 우선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편인이 살을 제하고 있는 식신을 1번이죠. 와서 도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편인이 와서 식신 제사를 하고 있는 이 식신을 도식을 한다. 그러면 살이 살아나겠죠. 식신이 제압을 당하니까 살에 대한 연구나 대처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서 살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마치 질병을 미리미리 예방하지 않아서 건강하지 못하거나 위험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노후가 위태롭거나
풍수해나 각종 천재지변이 대책 없이 발생을 하겠죠.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일간인 내가 준비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이 식신을 상극한다, 도식한다는 것은 무조건 살이 살아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고 신앙한 일간이 식신을 생하면은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병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한 일간을 도식했다, 그리고 살이 살아났다, 그래서 병이 생겼다, 이건 고칠 수가 있는 병이에요. 그렇지만 신약한 일간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간이 식신을 생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때 도식을 하면은 살이 일간을 상극해서 병이 났다고 하더라도 고치는 힘이 발생이 되니까 살을 다시 제할 수가 있어요. 살이 일간이 근황하면 다시 이제 식신을 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살을 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한 일간이 식신을 생하면 그러한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도식이 발생되면은 더 좋죠. 비겁이나 일간이 식신을 열심히 생하고 있는데 도식이 발생이 됐다는 것은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식정관 합. 도식을 하게 되면 식정관 합을 하고 있는 이 식신을 도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협력 관계가 중단이 돼요. 만약에 이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면은 이혼을 하게 되겠죠. 사회라면은 서로 간의 협력이나 협동관계, 동업관계가 중단이 되죠. 대개가 이제 이럴 때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도식에 의해서 관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정관 합을 하고 있는 식신을 편인이 와서 도식을 하면은 대개 소송이 걸려요. 그러니까 식신이 뭐 하다가 도식을 당했느냐? 도식을 당할 때 일간이 충분히 식신을 생하고 있었다면 다시 반생의 공을 반생의 공이 되어서 이제 실패를 했지만 다시 반생의 공을 이루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일간이 신앙하면은 식신이 왕해진다. 식신이 도식을 당하면 살이 살아난다. 이것은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고 준비가 좀 미흡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준비를 하면 되니까 요로할 때는 이제 보강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식신생제를 하는 것은 일간이 근황해서 식신을 잘 생하고 있을 때 도식이 일어나는 것은 식신생제라는 경제활동이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 경제활동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벌 수가 있어요. 수입이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정관 합을 한 이 식신은 일간이 근황해서 잘 생하고 있었다면 자기가 개발한 상품이나 어떤 능력을 관이라고 하는 사회에 납품을 하는데 관이라는 사회는 이제 본사라는 것이 있고요. 본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있고 관공서에 납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자라면은 자기의 몸을 남자한테 납품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관에게 납품하니까 자식을 낳죠. 그래서 식정관 합을 하면은 임신한다라는 말이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정관 합을 하면은 물건이 나오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신앙한 일간으로 식신이 왕해져서 도식을 하게 되면 생산 품목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신앙하지 않는 식신이, 그러니까 일간의 생을 받지 못한 식신이 도식을 당하게 되면 거래가 중단이 되죠. 대개가 그동안에 납품한 것이 불량품으로 드러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었나? 제살은 연구, 미래에 대한 재난에 대한 연구죠. 생제는 경제활동이라고 하죠. 식정관 합은 거래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의 일을 식신이 하고 있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많은데 나머지는 정규 강의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요거만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편인에게 그걸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오늘 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편인도 이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인도.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놓고, 요거는 이제 인성과 편인과 식신의 어떤 그 조건이라면은, 편인이 하는 일은 뭘까요? 편인이 하는 일은, 편인이 하는 일, 첫 번째가 관을 설을 하겠죠. 대표적인 게 편인은 관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설을 하고 나서 도식을 한다. 혹은 살설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관설만 들어봤지 살을 설한다는 말은 안 들어봤죠? 살을 설기하면서 도식하는 게 있어요. 설이라는 건 뭐예요? 빼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살설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살인상생에서 살인을 이제 관살의 생을 받은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살의 생을 받아서 왕해지는 편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관설을 하느냐, 살설을 하느냐, 아니면 살의 생을 받느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그 편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관설을 하면서 도식을 한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도식을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거나 법을 이용하면서 도식을 하는 거예요. 살을 설한다는 것은 이 관을 설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 살설하면서 도식을 한다는 것이 왜 더 나쁘냐 하면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버릇이 있어요. 상대의 허점과 약점을 역이용한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관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살설, 어떤 것이 더 좋아요? 돈 잘 버는 사업 중에서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업이 매우 많은데, 그러한 상대의 약점, 살을 맞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식이 아니라 편인이 무엇을 하면서 도식을 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반드시 무엇을 하면서 도식을 해요. 그냥 도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식신은 제사를 하느냐, 생제하느냐, 식정관 합을 하느냐, 편인은 관설을 하느냐, 살설을 하느냐, 살인상생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를 하는 편인이 뭐를 하는 식신을 도식을 했을 때 드러나는 사건이 이제 나오겠죠. 제사를 하는 식신을 관설하는 편인이 도식을 하면, 약한 식신을 도식을 하게 되면, 이제 도식을 하게 되면 살인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살이 나타났으니까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뭐예요? 편인이 관설을 하면서 도식을 했죠. 관설이 끼었으니까 불법으로다가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살아난 살을 감옥 간다라고 해요.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있고, 영업 정지 먹는 것이 있고, 감옥을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을 제하는 식신을 도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환경보건법, 식품위생법, 노약자보호법 정도예요. 그러니까 편인이 관설도 살설도 하지 않고 그냥 제사를 하는 것은 대개 이제 환경보호법, 식품위생법, 노약자보호법 정도인데, 관설을 하면서 제사를 하는 것을 도식했다. 그러면 불법이 거기에 이제 개입이 되어 있어요. 불법. 근데 대개 이게 이제 식신이 위주냐, 편인이 위주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편인이 먼저면은 관설로다가 세금 포탈이죠. 세금 포탈을 한 다음에 도식을 해서 살이 살아났으니까 세무조사를 받아야죠. 그냥 이제 제사를 하는 것은 뭐예요? 보건법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살이 살아난. 달라요.
이제 관설, 이제 편인이 위주냐, 식신이 위주냐에 따라서 달라요. 편인이 위주인 경우는 이제 관설을 하면서 도식을 하니까 세근까지 포탈한 거예요. 그죠? 세근까지 포탈해서 도식을 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이제 받는 거지만, 식신 위주의, 식신의 입장에서 제사를 당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환경위생법, 식신, 이제 뭐 이런 보건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 뭐 이렇게 보호법 이런 것에 이제 저촉이 되는 그냥 살인 거죠. 그러니까 편인이 위주로 도식이냐, 식신 위주로 도식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식정관 합을 하고 있는 식신을 편인이 관설을 하고 도식을 했다. 관설을 했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도식을 했다. 거래가 중단되었다. 법을 어겼으니까 계약 위반이라고 하죠. 약속 위반이라고 해요. 약속 위반. 그죠? 거래에는 반드시 계약서가 들어가죠. 근데 관설을 했으니까 그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살을 설하면서 도식을 하면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 계약 위반이에요. 결혼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내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할 거고, 당신을 결혼하고 나면은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뭐 할 거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편인이 살설을 하고 식정관 합을 하고. 그러니까 편인은 뭐라고 안 하는데, 식신이 제사를 하느냐 생제를 하느냐 식정관 합을 하느냐 중에 뭐 하는 식신인지를 알아야 통변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인이 도식을 할 때 그리고 살을 설하는지 관을 설하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요때 도식은 교화하는 도식이에요. 교화, 가르칠 교자 아시죠? 교화하는 도식이에요. 편인이 식신을 교화한다. 내가 편인이 해처리를 한 대 때리면 식신이 맞았다 그러래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교육받았다. 교육의 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다가 정학을 맞거나 혹은 뭔가 잘못해서 전학을 가거나,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회개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가 말고 단합을 할 때도 있고 회식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평상시의 행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야 돼요. 가요 공부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그 식신이라는 행위를 멈추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행위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편인이 식신에게 하는 일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식신, 네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하루 종일 너 술 먹고 게임만 하는 행위 하지 말고 편하게 살려고 제발 좀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이제 관살의 생을 받은 편인이 식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너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느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너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과외도 받고 수행도 하고 일기도 쓰고 별도로 더 많은 자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에서 이 많은 편인의 역할 중에서 관인상생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관설만 배우죠. 살설도 잘 안 배우죠. 관설과 살설은 비슷하게 몰아가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달라도 무지무지하게 다른데, 우리 그냥 관설이나 살설이나 하나로 봅시다 그러고 퉁쳐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편인이 하는 것은 관살을 설하는 것이 아니면 관살의 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살이 편인을 생하는 거라고. 관살이 편인을 생해서 왕하게 해주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왕인 거야. 인왕인 거야. 인왕. 이럴 때 이제 교화라고 해요. 교화. 살인상생을 받은 편인이 식신을 생각하는 것을 이거를 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는 회초리를 맞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교육의 회초리예요. 도식 중에서 옛날에, 요즘이 아니고 옛날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가장 많이 겪었던 도식. 뭐 옛날이라 그러니까 언제 정도, 우리가 젊었을 때 정도, 한 50년 전쯤일까요? 50년쯤 전만 해도 도식은 어느 날 아버지가 맏딸을 불러서, 영재야, 너한테는 참 미안한데 이번에 네 오빠가 전교 1등을 했단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 보낼 수업료는 한 사람거밖에 없는데 우리 오빠가 성공하는 것을 기원하자. 그래서 너는 오빠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아빠랑 일을 하자. 이래서 이제 양보를 했죠.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맛있는 자기 실패예요. 자기가 실패를 해 주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도 이 도식 속에 있어요. 여자가 진정한 관살의 생을 받은 편인에게 도식을 당했다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주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죽으면 남이 사는 거. 이런 갸륵한 정신이 이 살인상생의 도식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편인을 볼 때마다 너는 왜 그렇게 손해만 보고 사냐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손해를 보고 살아야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고 살아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죠. 과거의 여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많이 타고났어요. 우리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자꾸 양보하지 말라고 하는데, 양보하는 아름다운 삶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요즘은 그런 삶이 없죠. 어려웠을 때 복지가 전혀 되지 않았을 시절에 지금서부터 4, 50년 전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편인이 하는 일 3개, 식신이 하는 일 3개, 이렇게 이제 뭐를 하는 편인이 뭐를 하는 식신을 만났을 때 이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인왕한 편인이 약한 식신을 도식한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것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할 것은 뭐냐 그러면 식신이 더 왕해요. 시광하고 인약한 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이제 시광하고 인약한 요 도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가을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광하다, 인약하다라고 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관설, 살설, 살인 이러한 것들을 보실 줄 알려면 육신 공부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하셔야 돼요. 이 사주가 관설을 하는 사주인지 살설을 하는 사주인지 관설이 되지 않는 사주인지, 관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관살이 있어도 관설이 아닐 수가 있고요. 관살이 전혀 없는데 관살이라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시려면은 육신의 기초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을 학기에 9월 12일 날 목요일 이제 오후에 육신의 상생상극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명약용신을 이제 강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깊이 있게 목차별로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직업으로 생활 속에서 이제 강의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명리학을 강의로 활용하고 상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부를 목차별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강의료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료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고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다시 보기. 복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복습. 무한.
무한. 언제 동안? 수강 기간 동안만. 수강 기간 동안만. 도경 명리 당 혹은 참전 하당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창에다가 참존닷컴을 치면은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시고 들어오면은 이제 화상 강의라고 있어요. 화상 강의.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시광한 인약에 대해서 그러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